65세 이상 정부가 주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금만 받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몰라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해 둔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알지 못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못 받습니다. 2025년 시니어를 위한 지원금 제도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 교통, 심지어 문화생활까지. 나라에서 마련한 혜택만 제대로 챙겨도 한 달에 20만 30만 원,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70대 여성 한 분은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 외에도 난방비 보조금, 교통비 할인, 건강검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생활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2025년 최신 노인 지원금 제도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경감, 교통문화 혜택 난방비 보조, 주거 지원, 지자체별 제도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건 꼭 신청해야겠다는 제도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 기초연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첫째, 지원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 이상, 부부 가구는 최대 51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생활비, 약값, 난방비로 쓸 수 있는 확실한 현금 지원입니다. 둘째, 신청 자격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인데 연금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실제로는 작은 집 한 채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70세 남성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연금도 조금 받고 자식 도움도 있으니 해당 안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자격이 되더라. 신청 후 매달 30만 원씩 나오는데 이제는 병원 갈 때 부담이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의료비 식비에 직결되는 현금성 지원이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금과 사회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직접 활동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환경 미화, 공공시설 안내,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같은 일을 통해 매달 일정한 활동비를 받습니다. 보통 월 20만 30만 원 정도지만 단순히 돈뿐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카페 운영, 매점 근무, 택배 분류 보조 같은 사업에서 활동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68세 어르신은 노인 카페에서 근무하며
월 60만 원 가까이 벌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셋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아동 돌봄, 장애인 보조, 지역사회 봉사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돈도 벌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70세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주 3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일이었는데 매달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은 용돈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생활비 절감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자존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그 불안은 더 큽니다. 이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함께 운영되는 이 제도는 일정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첫째,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고 청소나 간단한 가사도 지원합니다. 비용은 하루 10,000원 남짓으로 대부분은 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둘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낮 동안 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고 식사와 여가 활동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요양원 입소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시설에 입소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인 부담금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78세 여성 한 분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자녀도 멀리 살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밥도 챙겨주고 함께 대화도 해주니 이제는 덜 외롭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는 무료 검사와 상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 혼자라는 불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약을 먹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연금 받아도 병원비로 다 나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일반 성인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은 진료비의 30%를 내지만 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적은 금액 같아도 진료 횟수가 많아지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만성질환 관리 제도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합병증 예방까지 도와줍니다. 셋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병원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일정 금액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아무리 큰 병원비가 나와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관절염으로 매달 병원에 들락거렸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40만 원을 넘었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한 뒤 매년 수십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는 무조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도를 활용해 경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알아두면 평생 돈을 아끼고 모르면 끝까지 내 돈으로 다 내야 하는 차이. 이건 정말 정보 격차, 생활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교통문화통신비입니다. 이건 조금만 챙겨도 매달 체감되는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할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버스 요금까지 할인됩니다. 매일 지하철 왕복만 해도 한 달에 수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둘째, 문화시설 할인입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은 노인 요금제가 따로 있어 일반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 어르신은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만 원 이상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가 된 지금 이 혜택은 실질적으로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은 지하철 무료 이용과 영화관 노인 할인 덕분에 매달 5만 원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그녀는 적은 돈 같아도 쌓이고 나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70세 남성은 통신비 감면을 통해 매달 1만 3천 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손주 용돈을 챙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문화통신 할인은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손해인 혜택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힘든 계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겨울입니다. 춥다고 난방을 마음껏 켜자니 요금이 무섭고 아낀다고 덜 켜자니 건강이 걱정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구는 겨울마다 난방비 폭탄을 두려워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난방, 여름철엔 전기요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고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달 1만 2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연간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지자체별 난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한파가 심할 때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여성 한 분은 겨울마다 난방을 줄이느라 집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다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고 그 후론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을 땐 벌벌 떨며 지냈는데 이제는 편히 잔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은 70대 남성은 한 달에 1만 원. 아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1년이면 12만 원이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지내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생활비 절약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부담은 사실 주거비입니다. 특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월세는 끝없는 고민거리입니다.
연금 받아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주거임대료 지원 제도입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전용주택은 안전 설계와 복지 시설까지 갖춰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노인은 매달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2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노인 가구의 화장실 안전바 설치, 단열 시공,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74세 여성은 단칸방 월세로 살며 매달 임대료 때문에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주거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매달 18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난방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또한 70대 부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는 절반으로 줄었고 관리비도 저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주거 걱정이 사라져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안정된 집은 단순히 지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절감, 안전,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줍니다. 따라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주거임대료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만 챙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진짜 알짜배기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해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관리비 일부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령자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어르신이 함께 사는 단지를 운영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되고 단지 내 복지관과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호출기를 무상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겨울철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전라북도는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집을 안전하게 바꿔줍니다. 실제로 73세 여성은 서울에서 주거비 보조를 받아 매달 1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또 다른 76세 남성은 경기도 행복주택에 입주해 집세 부담이 줄고 젊은 세대와 어울리며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기다린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앙정부 지원만 챙겨도 좋지만 지자체별 혜택까지 더하면 생활비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제 2025년 최신 노인정부 지원금 총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금,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원과 본인 부담 상한제에 교통문화통신 할인 혜택,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 주거임대료 지원 제도,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정부 지원을 챙기고 나니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다. 이제는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다. 여러분 모르면 내 돈, 알면 나라 돈입니다. 2025년 지금 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곧 성공적인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 중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원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